안녕하십니까, 박병욱입니다. 2월 21일입니다. 요즘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 깔아놓은 비상계엄이라는 큰 그 도화지에 모든 사람들이, 우리 국민들이 요즘은 물론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, 그 다음에 뭐 재료를 공급하는 사람들, 직접 그리는 이제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 그림을 그려가는 그 과정에서 보니까 첫 번째는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정치인들의 실상이 드러나는 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과연 그 우리나라에는 이제 헌법이 있고 그 헌법이 지향하는 어떤 정치 체제라든가 이런 게 분명히 이제 있죠. 정치와 국채가 있어.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. 그러면서 큰 이제 던졌던 게 비상계엄으로 뭐 문자로는 표시하지 않았지만 큰 아젠다가 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체제 이거 유지할 것인가, 그렇지 않으면 체제를 변경할 것인가 깔려 있는 그러한 이제 그 던져놓은 것 같아요. 거기다가 우리 정치인들이 이제 그리고 있는 거죠. 근데 그런 거 보면은 권력 기관들의 어떤 이제 지금 갖고 있는 모습, 그러니까 이제 뭐 공수처라든가 국수본이라든가 특수본, 검찰 특수본이라든가 그 다음에 법조계라든가 나아가서는 이제 헌법재판소, 그 다음에 선거관리 그 부분까지. 또 하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물론 많이 이제 침해가 됐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성역이라고 여겼던 부분들, 특히나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헌법재판소는 그랬죠. 감히 보통 그 사람으로서는 접근하기 힘든,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? 우리하고 일반적인 생활을 좀 틀리게 하는 사람들, 생각도 좀 틀리게 하는 사람들, 우리처럼 일반인들 평범하고 일상생활에 치여서 사는 사람들이 감히 할 수 없는 높은 영역의 어떤 정신적인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, 그러면서도 가장 어려운 시험을 패스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연단 과정을 거쳐서 최고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사들이다.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요즘 많이 이제 좀 이렇게 거기에도 실상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모습입니다. 이런 걸 이제 재료로 해가지고, 이런 모든 걸 재료로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하나씩 깨어가면서 지금 큰 비상계엄이라는 큰 도화지에다 대한민국이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는가. 물론 이 그림은 아름답게만 그려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. 물론 다시 그릴 수도 있고, 그러나 이 실상을 먼저 그리고 다시 옮겨 그리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 것인가,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신성시하고 우러러 받들었던 그런 어떤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약간의 좀 그래도 격이 있는 어떤 그런 장소, 사람들, 이런 부분이 많이 이제 드러났다. 좀 허상도 보이고 거기에 일반인들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저지르는 그런 부분도 봤었다는 얘기죠. 요즘 이제 얘기가 되고 있지만은, 그러면서도 희망을 봤다. 이런 부분이 다 이제 정리가 되고 나서 다시 그린다면은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. 여기에다가 첫째는 1230 세대들의 깨어남입니다.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봤든 뭐 좌든 우든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지금 비상계엄으로 보여줬던 이 큰 드러나고 있는 이런 실상들을 우리 1230들이 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체제의 어떤 소중함, 이것도 이제 깨닫게 되고,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, 이것도 깨닫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치인들도 아마 자기들도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. 과연 내가 하는 정치가 과연 우리 그 선대들이 정말로 피와 땀으로 지켜내고 만들어낸
이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모습이었는가?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만을 이해하는 정치였던가? 자기 당만을 이해하는 정치였던가? 그걸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? 저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. 그래가지고 그 전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모두 같이 망하고 모두 같이 힘들어지고 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소중한 어떤 우리 체제의 위험성이 다가오고 이런 걸 다 이제 보고 느꼈으니까 이걸 지켜내고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쪽으로 갖고 갈 것인가를 갖다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지 않을까.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법조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가. 자기들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또 한마디로 해서 판결 하나에 의해서 얼마나 나라를 진정시키고 또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초석을 다니는 그러한 그 일인가. 요걸 아마 이제 법조인들도 많이 느꼈을 겁니다. 그렇게 된다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어떤 그 귀함, 소중함, 이걸 깨닫고 내가 과연 얼마나 스스로를 갖다 절제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정화시키면서 어떤 자세로 이 자리에 임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지 않았을까. 정상이라면은,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은.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다듬고 있지 않을까. 이런 기대를 또 해봅니다. 그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자들 아닙니까? 물론 거기에는 이제 권한도 따르고 일종의 권력도 따르고 할 수도 있겠죠.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공복이라고 그랬으니까 봉사자들이 갖춰야 될 소양과 품격, 그 다음에 전문성, 요걸 잃지 않아야 된다라는 자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정말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얼마나 자랑스럽냐 그러면은 한 번 모이면은 수만 명, 크게는 수십만 명이 모이죠. 그러면서도 사고가 나지 않고 스스로 그렇게 외치면서도 절제하고 해가지고 큰 사람이 희생된다거나 다치거나 부상당하거나 죽어나가는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. 대단한 대한민국입니다. 이 대단한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그러한 행위는 해서는 안 되겠죠. 그러면 정말로 지금 그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의 소중함, 그러면서 그 자리의 책임의 막중성, 이것도 막중한 책임감, 이걸 느껴야 되고 그걸 꼭 지켜내야 돼. 만약에 스스로 봤을 때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털고 내려놓고 나와야 됩니다. 아침에 제가 이제 출근해가지고 보니까 참 재미있는 이제 그 신문의 내용을 봤는데, 친명자장,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중에서도 아주 이제 그 친명자장인 정성호라는 사람이 한동훈, 유승민, 이중석, 이 사람들하고 같이 중도 보수의 대연정을 펼치고 싶다. 그러면서 옛날에 이제 DJP 연합 요것도 얘기를 했습니다. DJP 연합은 그때는 이제 긍정적인 면이 좀 있었는데 정성호라는 사람이 진정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이렇게 DJP 연합처럼 중도 보수가 대연정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정말로 맞는 정치인들의 모습이다 라고 진심으로 깨닫고 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지금 보수 쪽에서도 윤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이제 복귀를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보수층들에서 봤던 좀 뭔가 정리되지 않는 그런 느낌, 보수 같지 않는, 또 선명하게 어떤 그게 드러나지 않는, 무슨 좀 그 음식 같으면은 잡탕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어떤 정치 집단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좀 국민들이 마음 놓고 지지할 수 있을 것인가. 그런 기회를 또 이번에 줄 수도 있어요. 그러면은 저는 보수의 대통합 요걸 떠나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대연합,
이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뜻을 이어받을 수 있는 어떤 연정이 이쪽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지금 우리 정성호 이 사람이 얘기했듯이 한동훈, 유승민, 이준석 그쪽으로 합류하고, 그 다음에 나머지 민주당에서도 만약에 정말로 지금의 어떤 모습들이 이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의 국민의 힘이라고 있는 이 당하고 어떤 그 연정을 해서 좀 더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지금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쪽으로 연합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정말로 우리 어르신들이 힘들게 투쟁을 했었죠. 강화문. 그 다음에 그 자유민주당입니까? 그분. 그런 분들하고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이 자꾸 중도 탓하지 말고, 중도가 진정한 진보 같은 진보, 그 다음에 진정한 보수 같은 보수가 없으니까 중도라는 게 있었지, 정말로 그 사람들이 마음을 둘 수 있는 당이 만들어진다면은 중도는 아마 최소화될 거예요. 그럼 정치가 더 편하지, 정치인들한테도.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 그 정성호 그 여분이 지금 국회의원이겠죠.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한동훈, 유승민, 이준석 그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연합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. 그 다음에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하게 되면은 진짜로 국민들이 마음을 둘 수 있는, 국가를 위한, 국민을 위해서 진짜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, 이렇게 갖고 제대로 한번 당을 만들어 가지고 좀 국민들이 덜 골치 아프게, 제가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렇다고 보면은 그게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뭐 조기 대선하고 무슨 얘기들을 하는데 그건 또 국민들을 속이는 것밖에 안 돼요.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계속 탄핵을 하고 문제가 있어서 비상계엄을 했는데 이걸 다 그만두고 이 상태에서 조기 대선을 한다. 그럼 다음에 또 이런 모양이지. 이건 뭐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저보다 훨씬 더 통찰력이 있고 하니까 전부 알 거야. 알면서도 지금 얘기들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부정한 점을 다 정리를 하고 깨끗하게 정지 작업을 한 다음에 대선을 치러야지. 그리고 지금까지 드러났던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전부 다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인과응보라고 했잖아요.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렀으면은 거기 대가를 받고, 그 다음에 그게 충분하게 자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정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서 나와야지.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뭐가 서로 문제만 그냥 갖고 상대방을 공격해갖고 이렇게 탄핵을 하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비상계엄을 해놓고 이 상태에서 바로 대선을 한다고? 그건 말이 안 되죠.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복시켜가지고 지금 드러나 있는 현상을 전부 다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다시 도전하는, 그게 2027년이 돼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. 그 과정에서 부정한 부분, 국가의 권력기관인 가장 중요한 대통령 임기도 4년 중임제로 바꾸고, 그 다음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선거 관리위원 이 부분도 좀 제대로 정비를 해서 국민들이 마음 놓고 투표하도록 만들고, 헌법재판소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나라도 대법원에 기속시켜가지고 대법원의 한 파트 이렇게 바뀌는 이런 과정을 2027년까지 마무리하고 정상적인 대선을 치를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감사합니다.